밤새 화장실 들락날락. 혹시 나도 전립선 비대증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혹시 요즘 들어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시나요? 화장실에 다녀와도 영 개운치가 않고 소변 줄기도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내 몸이 보내는 이 불편한 신호, 정말 자연스러운 노화일까요?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신호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성 구독자님들의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꼭 아셔야 할 5가지 핵심 정보를 콕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지긋지긋한 불편함에서 벗어날 방법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혹시 나도 전립선 비대증일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졌다.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찔끔거리거나 중간에 끊기기도 합니다. 둘째, 소변을 다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 즉 잔뇨감이 든다. 셋째,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 기다리거나 아랫배에 힘을 줘야 나온다. 넷째,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특히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 참기 힘들다. 다섯째,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두 번 이상 꼭 깨게 된다. 이걸 야간뇨라고 하죠. 이런 증상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가는 길, 즉 요도를 꽉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내 전립선 건강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니, 멀쩡하던 전립선이 왜 커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정확한 원인이 100%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2가지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노화와 남성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해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노화 현상입니다. 실제로 60대 남성의 60% 이상, 70대가 되면 거의 모든 남성에게서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지만 이상하게도 전립선을 성장시키는 특정 활동형 남성 호르몬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전립선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나 하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이지만 그로 인한 불편함은 절대 참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거 혹시 전립선암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증과 초기 전립선암은 증상이 매우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암이 아닌 말 그대로 양성종양, 즉 혹입니다.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는 않죠. 반면 전립선암은 악성종양, 즉 암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이 PSA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오면 전립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 혈액 검사를 꼭 함께 진행해서 암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불편한 증상도 잡고 혹시 모를 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 병원 방문을 미룰 이유가 없겠죠. 네 번째, 병원에 가려니 왠지 겁부터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할까요? 미리 알고 가면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문진, 즉 의사 선생님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언제부터 불편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등을 점수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둘째,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의사 선생님이 항문을 통해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직접 만져서 크기와 단단한 정도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암이 의심되는 딱딱한 멍울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소변 및 혈액 검사입니다. 소변에 염증은 없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암 수치는 괜찮은지 피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넷째, 초음파 및 요속 검사입니다. 초음파로 전립선의 정확한 크기와 모양을 보고 요속 검사 기계의 소변을 보면서 소변 줄기의 속도와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합니다. 전혀 아프거나 복잡한 검사가 아니니 절대 겁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불편함, 이제 끝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끝낼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단계, 대기 관찰 및 생활 습관 개선, 즉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입니다.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커피나 술처럼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약물 치료, 즉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좁아진 요도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는 약이나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을 사용합니다. 먹는 약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3단계, 수술 치료입니다. 약물로도 효과가 없거나 합병증이 생긴 심한 경우에 고려합니다. 요즘은 내시경이나 레이저를 이용해 출혈이나 통증 없이 안전하게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계에 있든 충분히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으며 불편함을 참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남모를 고통,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는 등 내 몸의 신호 알아채기. 둘째, 원인은 나이와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는 것. 셋째, 혈액 검사로 전립선암과 구분할 수 있다는 것. 넷째, 병원 검사는 전혀 무섭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 다섯째, 약물과 수술 등 나에게 맞는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전립선 건강은 남성 시니어의 자신감이자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불편한 증상은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노후에도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 실버 건강 박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